자, 그럼 이번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한번 상황 알아볼 텐데요. 자, 연결이 돼 있습니까?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강희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. 자, 강희연 기자. 네, 결국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입니다. 이제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 네, 윤 대통령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? 네, 아직까지 윤 대통령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도 침묵 중입니다. 사실 대통령실도 그간 이 탄핵 가결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.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진 확실치 않습니다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여기서 입장을 밝혔는데요. 윤 대통령이 같은 방식을 따를지 아니면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낼지는 또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언제부터 정지가 됩니까? 국회 의사국 직원이 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로 올 겁니다. 의결서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.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데요. 이 국군 통수권과 사면 복권, 또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. 권한을 넘겨받는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이제 헌재 결정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또 한 번 맡겨졌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생각입니까? 네, 윤 대통령은 이제 관저에서 머물면서 향후 탄핵 심판에 있을 이 법리 다툼을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. 지난 12일 4차 담화에서 밝혔듯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 법정에서 최대한 다퉈보겠다는 생각인데요.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, 또 필요성 등을 설명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6개월 내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결론이 나기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대통령실 내부에선 만약 인용 결정이 일찍 날 경우 이 대선이 빨라지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한편 이 재판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이 의견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,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개월이 걸린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6개월을 다 채우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.